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이 기사 어제 발표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백남기 씨 사망은 경찰 과잉 진압 탓이다. 조사위 청와대에서 수술 종용도 확인했다. 자,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농민 고 백남기 씨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경찰의 과잉 진압 탓이다. 그 당시에 이 사망 원인이 뭐 외인사냐 아니면 병사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경찰의 과잉 진압 탓에 사망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관심을 끄는 문제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요.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당시 백남기 씨 그 농민이 쓰러져서 병원에 왔을 때 의료진은 회생 가능성이 없어 수술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 해와경찰서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선임 행정관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수술을 종용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의료진은요. 이미 늦어서 수술할 필요가 없다. 소용이 없다라고 했는데 청와대와 경찰은요.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와 관련해 진상조사위는요. 백 씨가 즉시 사망하는 건 당시 경찰과 정권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자, 배수 교수님. 네. 이 기사 내용대로 그리고 어제 진상조사위의 발표대로라면요.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외인사가 명백백하게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즉시 사망했다라는 이게 나오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개입을 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수술하는 것까지 이렇게 개입을 하나요? 일단 뭐 굉장히 불행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농민이 시위 중에 예.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서 숨지는 이런 일이 이제 다시는 더 이상 재발돼서는 안 되겠고요. 예.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즉시 사망을 했다면은 예. 경찰의 책임 물을 수밖에 없고 또 정권의 책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책임을 좀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한번 수술해서 살려보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청와대나 경찰의 의도는 외인사가 아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정말로 순수하게 살려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느냐라는 것과 그건 굉장한 선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인사를 은폐하기 위해서 도저히 소생 불가능한데 소생 가능성이 없는데 은폐하기 위한 거냐. 라는 이제 이 논란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일단 수술을 그렇습니다. 하자. 이게 이제 결국 정확하게 우리가 밝혀지지 않지만은 그 이후에 쭉 경찰의 행보를 보면은 계속해서 직사포를 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사실상 이 물대표를 직사해서 숨진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것과 관련해서 또 경찰 측에서 민노총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한 3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손해배상 이유는 당시에 경찰이 부상을 당했다. 그렇죠. 그리고 장비들이 파손이 됐다. 라는 건데 그 시위 관련해서 경찰들도 많은 피해와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에 의해서 권고를 한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을 취소해라. 라고 이제 권고를 한 건데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정부를 법무부가 대표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금 시대 상황의 흐름을 감안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수희 변호사, 어제 진상조사의 결과는 참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까 보는 그런 수술에 뭔가 연락을 취했다는 정황, 그리고 아까 보는 소송에 취하를 하라는 그런 권고, 여러 가지 내용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청와대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알아보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시위 현장에서의 상황, 그렇죠. 상황 파악은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 의료진이 판단해야 될 거에까지 정치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뭐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이 사인을 둘러싸고 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제3의 사람의 예. 뭐 가격이 있었다는 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는 이제 그 물대포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됐고 당시 청와대는 언제나 이 좀 정치적으로 광장에서 정치적으로 문제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 좀 조급하게 굴면서 너무 과하게 반응한 부분이 분명히 많은 것 같아요. 당시 정권에서는. 그게 지금의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지금 다른 거보다도 저는 이 손해배상 소송은 이 고 백남기 씨하고 무관한 거예요. 이 손해배상 소송. 당시 시위가 상당히 격했기 때문에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들어왔거나 경찰의 물품을 파괴했던 사람들이 그 주최 측에 대해서 손해배상 그렇죠. 소송을 한 거거든요. 시위였거든. 그런 불법 불법의 시위였기 모습이었으니까요.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고 백남기 씨의 이 문제 때문에 그 불법 시위를 한 것까지 면제를 줘야 되냔 말이죠. 이건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공권력의 엄중함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경찰에서도 지금 이 조사위의 내에서도 경찰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거는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엄정하게 지켜야 될 건 지키는 거고 원칙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상대방이 민노총이었거든요. 피고가 민노총이 있는데 이거 정권이 너무 좀 눈치 보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두 분 패널 말씀 들어보는데 약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글쎄요. 앞으로 좀 어떻게 진척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사가 있어서 하나 보도록 하죠. 24일 박근혜 2심 선고. TV 생중계 안 한다. 재판부는요. 피고인 측 동의안에 불허했다.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2심입니다. 항소심 선고가 1심과 달리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지 않는다. 이유는요.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심과 좀 다르게 이번에 볼 수가 없겠군요. 뭐 이건 특별한 뭐 논란이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기사 좀 보죠. 남이 나라 기사인데요. 워낙 독특해서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여기 보면요. 단어가 공이 하나, 둘, 셋, 넷, 10만입니다. 10만 맞죠? 공이 하도 많아서 공이 하나, 둘, 셋, 5개가 있는데 이 5개의 공이 떨어져 나가서 일로 화폐 평가절하 베네수엘라 대혼돈이랍니다. 여기 보면요. 연 8만 %의 인플레이션이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군요. 그래서 공을 5개를 떼어내는 화폐 평가절하를 했답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나 상점들이요. 이 평가절하에 준비가 안 돼서 모두 문을 닫았답니다. 그래서 돈을 바꿀래야 바꿀 수도 없고 물건을 살래야 살 수도 없어서 대혼돈이 벌어졌고 이런 모습들이 그 나라에서 연출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우갑 위원님, 남이 나라 얘기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도 벌어지는군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옛날에 원유, 그러니까 산유국으로서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럼요. 남미에서 산유국으로서 상당히 이제 주변국에 부러움을 살 정도로 굉장히 잘 살고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만, 저기서 많은 이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 경우에 지금 뭐 예를 들면 정치 지도력의 문제라든가 여러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잘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는 지금 전에 이제 원유 급락했을 때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 또 정치적인 어떤 상당히 어떤 혼란스러움,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갈등 구조에서의 제재 이렇게 중첩되면서 이렇게 무너진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세계 경제도 지금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 간에 어마어마한 지금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일단은 뭐 미국이 승기를 잡았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만. 그에 따른 후유증.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의 자유무역 어떤 경쟁 질서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지금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르는 후유증도 여러 가지 이제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라는 것은 각 곳곳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되돌아가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냐 혁신 예. 성장이냐를 두고서 지금 뭐 이 지도국가의 갈등 구조 이게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베네수엘라 문제를 보면서도 반면 교사를 좀 삼아서 우리가 경제에 대해 불어닥칠 어떤 앞으로 예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하는 그리고 세계를 좀 보는 이런 시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유가가 하락하는 건 다 예측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걸 무시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지도자의 판단 그리고 지도자가 세상을 보는 눈이 참 중요하다는 거 새삼 느끼게 됩니다.